그러면 지금 전쟁 중이기도 하고 물가도 올라 있고 불확실성도 있는데 도대체 왜 금이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은 금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금값이 올해 초만 해도 현물가 기준으로 온스당 5,500달러였는데요. 촬영일 기준으로 지금은 온스당 4,000불 근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고점 대비 28% 정도 하락한 상황이에요. 저도 금에 투자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조금 길게 보고 금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저처럼 금을 들고 계신 분들 중에는 지금 하락폭을 보고 걱정이 꽤 많으실 것 같아서요. 오늘은 제가 또 데이터를 갖고 와서 앞으로 금값이 어떻게 될지, 또 지금 사도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먼저 상황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금이 올해 1월 29일에 장중 5,595달러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 6월 24일에는 장중에 3,959달러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5달 만에 29%가 빠진 거죠. 이 구간 변동성이요, 연 50%를 넘은 건데요. 쉽게 말해서 금값이 하루에 3%씩 출렁거렸다라는 뜻입니다. 금의 20년 평균 변동성이 17%니까 평소에 3배로 변동성이 컸던 거예요. 그런데 차트를요, 조금만 뒤로 당겨보면 좀 다른 그림이 보이지 않나요? 상승하는 과정 중에서 잠깐 조정을 받고 있구나 라고 또 볼 수 있는 그림인 거죠. 상승 중에 조정을 받고 있는 거는 알겠는데,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건 맞아요. 자, 지금 미국하고 이란이 전쟁 중이고, 유가가 뛰면서 이제 미국의 6월 CPI도 3.5%였는데, 원래 이제 연준 목표가 물가가 연 2% 정도만 상승하는 거를 목표를 잡고 있는데, 그 목표를 웃돌고 있는 거죠. 지금 인플레이션 수치가 2배 가까이 올라와 있어요. 또 거기다 11월 중간선거까지 있잖아요. 중간선거는 불확실성이죠. 미국 의회가 쪼개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쟁 중이기도 하고 물가도 올라 있고 불확실성도 있는데 도대체 왜 금이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교과서가 틀린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뭐를 놓치고 있는 걸까요? 정답은 2가지거든요. 하나씩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정답은요. 사실 금의 진짜 상대는 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실질금리가 바로 금의 진짜 상대입니다. 자, 한번 같이 따라와 보세요. 자, 전쟁으로 지금 유가가 뛰었었죠? 잠깐 소강 상태이기는 했으나 지금 다시 뛰고 있어요. 자, 유가가 뛰면 아무래도 물가가 오르겠죠? 그러면 연준은 어떻게 하나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겁니다. 실제로 지금 시장은요, 남은 FOMC에서 금리를 한 번 정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금리에 반영을 하고 있죠. 물가보다 명목금리가 조금 더 빨리 오르고 있는데, 자,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게 실질금리라고 했잖아요. 이 금리가 바로 팁스 금리예요. 제가 제 책에서도 상세하게 기술을 해놓긴 했는데 금값은 팁스 금리와 역외상관 관계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채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있는데 국채 명목금리가 지금 더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구간을 보면은 팁스 금리가 상승한 게 보이시죠? 팁스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지금 금값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저기 파란색 구간 보면은요, 실질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올랐잖아요. 그럼 작년에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앙은행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왜냐면 실질금리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올랐던 주요한 원인에는요, 바로 중앙은행들의 매수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중앙은행들은요, 2022년부터 매년 1,000통씩 금을 사들였어요.
그 전 10년 평균 매수량이 600톤 수준이었으니까 거의 2배로 2022년도부터 금을 중앙은행이 사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프 하단에 밝은 보라색 부분 보이시죠? 자, 이 밝은 보라색 부분이 바로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금을 매수한 수요량입니다. 2022년도 한 3분기 경부터 중앙은행의 매수량이 급격하게 늘은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금을 얼마나 매수해 주는지에 따라서 금의 하방이 더 받쳐지거나 아니면 중앙은행에서 금 매수를 이렇게 줄여 나감으로써 금이 좀 하방이 무너지거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계금협회가 각국 중앙은행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행히도 앞으로 1년간 금의 보유를 늘리겠다라는 응답이 다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이 있었어요. 중앙은행이 장기 평균보다 20에서 30톤 금을 더 사면은 금값이 약 1% 정도 올랐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즉 중앙은행이 앞으로 금을 얼마나 매수하느냐에 따라서 금값이 하방에 받쳐지거나 아니면 금값이 한 톤 더 내려가거나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금값이 오르지 못한 거에는 또 두 번째 답이 있는데 사실 이 두 번째 답이 더 중요해요. 요즘에 이제 전쟁 뉴스가 크게 나오면은요, 금리가 오히려 떨어지는 거 보셨나요?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누군가 미국 국채를 사들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렇게 불확실성, 무서울 때 돈이 달려가는 게 금이 아니고 국채라는 거죠. 세계금협회도요, 이번 중동 사태 때 금이 반응하지 않는 거는 조금 이례적이라고 분석을 했어요. 금은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다 투자를 하는 자산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금 시장은 크게 3번 열려요. 아시아장도 열리고 유럽장도 열리고 미국장도 열리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시장별로 수익률을 한번 쪼개봤더니 아시아장은 지금 플러스 13%였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계속 마이너스 15%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이 이야기는 이제 아시아장에서는 계속 매수를 했다라는 거고 미국 시장에서는 계속 팔았다라는 거죠. 미국 시장에 던진 거를 아시아 시장이 다 받아줬다라는 겁니다. 이 뜻은 아무래도 미국장에서 금을 팔고 국채로 갔다라고도 우리가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최근 2주는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자, 지난 7월 14일에 미국의 6월 CPI가 발표가 됐죠. 그런데 높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오면서 금이 이렇게 잠깐 반등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다시 격화가 되면서 연내 금리 인상이 다시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다시 되살아났죠. 그러면서 금값이 이렇게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요, 이 금값이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질지가 궁금한 거죠. 추가 매수를 지금 하느냐, 조금 더 있다 하느냐, 그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판단을 위해서 역사적으로 한번 제가 변동성을 봤는데요. 1971년 금본위 폐지 이후에 금이 사상가를 찍고 20% 이상 빠졌던 적이 8번 있었어요. 평균 낙폭은 36%였고 중앙값은 29%였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점의 금값은 최고점 대비 25에서 28% 정도 떨어져 있어요. 만약에 역사적 평균까지 간다면은 여기서 조금 더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10에서 15%까지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3,500에서 3,600불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금값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많이 떨어졌을 때 한 35% 정도 떨어졌을 때는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하방이 받쳐졌던 게 역사적 패턴이었어요. 아무래도 고점 대비 한 35%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중앙은행도 조금 매수의 양을 늘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4,000불에서 금값이 이렇게 등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 마음은 저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는 아직도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섣불리 추가 매수를 지금은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금에 진입을 할 때 기본적 분석도 하지만 기술적 분석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본적 분석을 금값 가지고도 하지만 이렇게 FTSE 골드마인스 지표 갖고도 제가 기술적 분석을 하거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분할 매수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분할 매수 이후에 이 빨간색 선까지 떨어지면은 그때 또 매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FTSE 골드마인스가 이 빨간색 선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매수를 할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금을 매수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마음이 조금 급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는 맞는데요. 행동 재무학이라고 있어요.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비이성적인 결정을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런 학문이 나왔냐면은 우리 사람의 본능상 투자 시장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도 금을 팔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조금 장기적으로 여유 있는 자금이라면 투자를 길게 보고 가시면 지금 그렇게 많이 불안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금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금이 우상향하는 자산인데 지금 이제 상승하는 과정에서 조정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정을 받았으니 추가로 진입을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추가 진입할 시점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서 조금 더 빠지더라도 지금 중앙은행에서 수요로 탄탄하게 받쳐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 책과 제 멤버십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